이번에 2013년, 2014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제목 자체를 패셔니즘이라고 옆에 살짝 보이게 이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이미지로 넣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거의 이제 좀 지출을 줄여갔었고요. 그러면서 베이직 자체가 굉장히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 디자인보다는 뭔가 실용성이라던가 뭔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주목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게 계속 그렇게 생각보다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질력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좀 지겹다. 좀 더 다른 뭔가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야말로 좀 약간 환상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기 불황이 오히려 계속되니까 오히려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 좀 참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미래에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출을 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뒤를 좀 준비를 했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은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핑크빛 미래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요. 이제 현재도 좀 즐겨야겠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더니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더라 바로 뭐 그런 현상이랑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현재도 좀 즐길 수 있고 현재에도 환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컬러, 소재에 있어서도 이제는 단순히 좀 심플하고 뭔가 가격이 싼 제품뿐만이 아니라 뭔가 약간 환상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렇지만 구매하는데 어렵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의 가장 핵심은 컬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약간 컬러의 몇 가지 크게 변화되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몇 가지 주요한 컬러의 흐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전반적으로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뉴트럴 컬러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뉴트럴 컬러라고 하면 그레이라던가 뭐 베이지라던가 약간 컬러감이 없는 그런 컬러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컬러들이 뭔가 컬러라기보다는 형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컬러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뭔가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컬러들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감을 오히려 좀 모호하게 해줬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뭔가 안개 쌓인 듯이 애매하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던가 다른 것들과도 잘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도 좀 신비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뉴트럴 컬러가 예전에는 베이직군을 위해서 사용이 됐던 아주 평범한 컬러의 하나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모호하고 환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효과들의 컬러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개가 끼인 듯한 그러면서도 좀 세련된 컬러로 오히려 새롭게 사용이 되고 있다. 2013, 2014년도는요. 보신 적이 없는 컬러라던가 보신 적이 없는 소재는 없습니다. 사용됐던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들의 스토리가 달라진다던가 해석이 달라져서 뭔가 느낌을 다르게 준다던가 바로 이런 것처럼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그야말로 전형적인 회색들이 오히려 다른 느낌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지인데요. 베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지도 그레이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범한 컬러 중에 하나죠. 굉장히 평범한 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베이지는 그 베이지 컬러감을 가져가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살구나 호박색 느낌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좀 뭔가 스토리를 살짝 갖고 있는 듯한 그래서 약간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느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소재들로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 컬러 같은 것들도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면서 베이직은 베이직이에요. 막 튀는 컬러들은 아니지만 새로운 느낌의 베이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베이지가 제한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컬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린 컬러를 보고 계신데요.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숲이라던가 농장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리얼 그린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아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2014년도에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서구와 아시아의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서구는 뭐가 오냐면 서구는 지금까지 발전됐던 것들에 되게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이 맞는 일인가 싶어서 오히려 회기, 뭔가 좀 더 과거로 돌아간다던가 좀 더 느린 미학이라던가 전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동양은
요즘 아시아 쪽은 발전하다 보니까 첨단,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컬러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반대되는 것들을 같이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컬러도요. 보시면 완전히 그런 숲이라던가 농장에서 가져오니까 굉장히 자연적인 컬러입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굉장히 도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컬러는 원전은 자연에서 가져와서 사용 방법, 사용되는 그런 소재라던가 제품은 오히려 도시적인 쪽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버건디라던가 그런 블러디 쪽을 보고 계신데요. 2012년도에도 인기가 있었던 컬러들 중에 하나인데 2012년도에 조금 더 이 컬러들이 약간 디지털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됐다면 2013년도에는 좀 더 역사적인 느낌으로 약간 귀족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의 그런 역사의 귀족들이 사용했던 그런 화려하고 뭔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컬러인데 이것도 역시 사용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미래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에서 가져와서 사용 방법은 미래적으로 간다. 그래서 소재는 첨단의 소재라던가 뭐 약간 광택이 있는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 방식들을 굉장히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블랙을 표현하는 블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블루가 이번 시즌에는 마치 그런 그린이라던가 퍼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림자 컬러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새로운 블랙인 거죠. 보시면 블랙처럼 사용이 돼서 그림자 컬러로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는 블루 컬러를 띠고 있는 이런 컬러들이 사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바다에 좀 깊은 바다의 컬러라던가 아니면 우주의 느낌이 나는 컬러감들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면서 다른 컬러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린이나 퍼플의 다른 뉘앙스들 표현하는 컬러로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역시 새로운 컬러들이 없어요. 다 보셨던 컬러들인데요. 다 보셨던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의외의 방식들 또는 의외의 매치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컬러들을 어떻게 매치하는가 4가지 코디네이션 방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약간 살짝 컬러를 머금고 있는 중성색들, 그러니까 컬러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까 보셨던 약간 부연 그런 컬러감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컬러들은 뭔가 자신들끼리 톤얼로 이렇게 비슷한 컬러감들끼리 약간 부옇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좀 금기시됐던 90년대 깔맞춤이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게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0년대스러운 깔맞춤 또는 90년대 미니멀 같은 것들이 오는데 그대로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면서 굉장히 우아한 느낌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우아한 느낌의 배색이었다면 버건디, 블루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짙은 컬러분들의 매치를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뭔가 무광의 그런 소재라던가 그런 메탈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컬러는 굉장히 깊어요. 컬러는 굉장히 깊은데 소재감은 오히려 메탈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약간 대비를 가져가면서 앞에서 보셨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약간 블랙에 가까운 그런 컬러의 배색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뭔가 그런 미들톤, 중간톤들을 보고 계신데요. 중간톤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린이랑 퍼플 또는 레드하고 블루 또는 그린과 레드처럼 뭔가 한색, 난색을 정반대가 되는 컬러죠. 한색, 난색을 사용을 하셔서 색상의 대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의 대비를 주시면 이 자체가 살짝 뭐가 연상이 되시냐면 민속적인 느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국적이긴 한데 훨씬 더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좀 바꾼 느낌들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90년대에 글로벌 시민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냐면 외국 유학물을 먹어서 굉장히 외국 최신 문물에 밝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훨씬 더 앞서 있고 새로운 문물들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로 취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시면 외국 유학파들이 그런 느낌을 가져가냐면 그게 아니라 기존의 국내파보다 외국 유학파들이 더 잘 아는 건 외국이 잘 알지 못하는 소소한 거리라던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추억이라던가 작은 빵집 이렇게 뭔가 정말 단지 몇 번 여행 갔다 온 사람들과 다른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요즘에 뜨는 로컬 민속적인 느낌들은요. 약간 글로벌한 느낌으로 세련되게 다시 가공이 돼서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색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그런 컬러 배색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다음은 그린과 레드의 배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보셨던 것들이 약간 부드러운 컬러감들이 좀 많았다면 이건 조금 더 선명하게 딱 배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딱 명쾌하게 세련되게 표현이 되고 있는 배색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까지도 약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색감으로 환상을 주셔라. 다른 걸로 환상을 주기 되게 어렵습니다. 소재를 높이면 원가가 올라가고요. 또 제품을 개발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원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컬러를 바꾸는 것들은 그나마 가장 원가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이 소비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컬러를 이용해서 환상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를 저희가 소재하고 컬러를 연결시켜서 테마를 잡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소재를 짚어드리기 되게 쉽지가 않은 게 각 제품군별로 사실 컬러 트렌드라든가 소재 트렌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전 분야를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게 테마로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테마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앞에서 보셨던 그 컬러군들이 테마하고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이제 소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그런 텍스타일 쪽이랑 좀 관계가 되는 소재감이긴 한데요. 2013년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또 2014년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소재감에서 중요한 요소들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구조적인 형태감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입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구조에 부드러움을 결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벼움. 이 가벼움이 계속 이슈죠. 가벼움은 몇 년째 이슈인데요. 그 가벼움을 새롭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전의 가벼움은 정말 투명하고 눈에 딱 보이는 얇고 이런 것들만 가벼움이었던 부피감도 좀 있고 무거워 보이는데도 가벼울 수 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폭신폭신한데 가볍다던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벼워 보이지 않는데 가볍다던가 그런 새로운 가벼움을 표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장식적이고 뭔가 역사적인 것들로부터 가져오는 고딕, 바로크 뭐 약간 그런 동양적인 그런 요소들로부터 굉장히 정교한 장식들을 가져오시는데요. 그 가져오시는 요소들을 어떻게 좀 더 세련되게 현대적으로 가공하느냐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지금 2013, 2014까지 이어지는 환상적인 요소들을 가져오시는 것들, 약간 그런 미래, 지금은 트렌드가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석학들이라던가 아니면 트렌드 예측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미래는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미래는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미래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미래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또는 우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들 전반적으로 제품과 여러 그 컬러나 소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4가지 테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럭스인데요. 자, 이 뭐냐면 디럭스는요. 기존의 그런 굉장히 럭셔리한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이고 대중적이고 그런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오히려 세련되게 도시감각으로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련된 도시감각은 왜 그 칼 같은 느낌, 정말 회색 그런 잿빛 느낌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서 도시 여자, 도시 남자 그런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도시적인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곁에 있는 느낌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소박하고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말 걸기 쉬운데 어쩐지 세련된 느낌. 이게 도시적으로 온다라는 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컬러랑 소재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보시면 이게 도시적인 컬러라고 하면 되게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존의 도시적인 컬러를 구현을 하라라고 하면 가장 많이 제한이 됐던 것들이 블랙 앤 화이트와 그레이, 여기에 메탈릭 살짝 정도가 아마 도시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시적인 효과들은 오히려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들입니다. 뭔가 약간 세월이 묻어있는 듯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 문라이즈 킹덤의 그런 약간 그런 비주얼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영감 같은 것들이 컬러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초원의 컬러 같은 것들을 좀 도시로 가져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초원에서 살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초원에 있는 느낌들을 가져다가 도시의 여자가 입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소박한 느낌의 컬러들이지만 좀 더 부드러운 파스텔 뉘앙스로 가져옴으로 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으로 컬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 아니라 뭔가 대중적이고 친근하고 뭔가 예전에 한번 입어봤을 법한 아니면 엄마가 입어봤을 법한 그런 느낌들이었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가져오는 것들이 바로 이 테마 디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되는 소재감은 어떤 소재감일까? 훨씬 더 친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소재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초경량의 구스다운 같은 그런 워시드 코튼이라던가 아니면 경량의 부클레라던가 뭔가 앙고라 솜털 같은 그런 느낌, 포근포근한 소재들이죠. 과거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은 뭐랄까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뭔가 이런 원단으로 된 소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굉장히 위상적으로도 좋지 않고 세련된 느낌 가져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컬러들을 적절히 결합해서 오히려 더 도시적인 감성으로 잘 그래서 사람들의 좀 요즘 각박해진 마음들을 좀 푸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제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자, 기존에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지는 컴팩트한 소재들, 매끈하게 떨어지는 그런 페인트 칠이 된 그런 알루미늄이라던가 아니면 열 가소성과 이렇게 경량이 된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약간 좀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을 때는 차가운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아니면 세라믹에다가 약간 글레이즈 가공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소재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소재감에다가 그것들을 그냥 깨끗하게 떨어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파스텔 컬러로 입히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런 좀 깨끗하게 떨어지는 소재감들에다가 컬러를 부드럽고 따뜻하고 앞에서 보셨던 그런 빈티지 컬러감을 입힘으로 해서 훨씬 더 친근한 느낌으로 그렇지만 분명히 예전의 느낌은 아닌 거죠. 이렇게 가져가시라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수공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수공예들 사용하시면 항상 보면 왜 수공예를 사용하는 그 제품들은 굉장히 뭔가 개발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발달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느낌도 가져가시는데 퀼팅이라던가 자수라던가 니팅이라던가 뭐 테피스트리라던가 약간 그런 민속적인 느낌들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모던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왜 모던하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여행 가서 민속적인 걸 사왔을 때 그런 거친 느낌이 아니라요. 그걸 가져다가 보고 영감을 얻어서 세련된 디자이너가 다시 만들었을 때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리핏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고 정련된 외관으로 재탄생한 그런 새로운 느낌의 민속적인 수공예 효과들이 부분 가미돼서 사용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인데요. 제목처럼 정말 디스플레이입니다. 불황에 가장 좋은 건 똑같은 걸 가지고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느냐입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테마처럼 굉장히 효율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아이템들을 적재적소에 짝딱딱 스타일리시하게 배치를 해서 훨씬 더 컨셉별하게 연출하는 것 이런 믹스매치 방법들이 주목을 받죠. 이런 방법들도 사실 믹스매치 자체가 과거 단어거든요. 최근에는 굉장히 인기 있던 단어가 아닌데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마는 그야말로 스타일리시한 효율을 위한 믹스매치, 단순히 뭔가를 돌려쓰기 위해서 효율성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가져가기 위한 믹스매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사용되는 컬러감들은 전반적으로 베이지 또 앞에서 보셨던 그레이 같은 그런 중성색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그레이시한 전반적으로 굉장히 도시적인 느낌의 컬러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대로 사용하면 굉장히 예전으로 치면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죠. 예전에 제품이 안 팔려서 베이직 상품을 만들 때 바로 사용했던 컬러들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그린 컬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그린 컬러 같은 포인트 컬러가 예전처럼 너무 강한 원색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레이처럼 재미없는 것도 아닌 이 정도의 중간 정도 컬러가 액센트를 들어가면서 이 전반적인 느낌이 훨씬 더 신선한 느낌으로 제안이 되도록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재감들은 보시면요. 가벼움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벼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벼움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해서 똑같은 가벼움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좀 더 진짜 가벼움, 어떤 새로운 가벼움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거워 보이는데 가볍다던가 아니면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가볍다던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죠. 그러면서 뭔가 초경량의 발사나무라던가 뭔가 경량의 시멘트인데 굉장히 경량이라던가 뭔가 기존 중량과 좀 다르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의 가벼운 효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코튼을 사용을 하더라도 좀 더 비닐 코팅이 되면서 새로운 느낌의 그러니까 비닐이 아니라 코튼인데 거기다 비닐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뭔가 좀 더 PVC 필름이긴 한데 좀 더 유연한 느낌을 가져간다던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구성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여기 유연한 효과를 같이 가져가는 매끈한 외관의 소재들이 제안이 됩니다.
예, 디스플레이 부분 지금 설명드리고 있었는데요. 장식성 앞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장식성이 오더라도 좀 더 새롭게 와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부조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더 섬세하게 뭔가 좀 더 정교하게 사용이 되는데 안 보이시죠? 장식성이. 이유는 뭘까요? 컬러를 하나로 통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식성을 가져와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용은 하지만 훨씬 더 미니멀하게 세련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예전 걸로부터 가져오고는 싶어요. 그렇지만 소비자들한테 저건 너무 과한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매치가 쉽게 두 번째 테마 디스플레이는요. 전반적으로 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디다 매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아이템, 기존의 소비자가 갖고 계신 아이템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샀던 아이템들과 좀 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재와 컬러를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식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새로운 느낌으로 제안을 한다는 거죠. 자, 앞에서 보셨던 게 약간 뭐랄까 상업성하고 조금 더 타협하는 느낌의 조금 더 깔끔한 미니멀한 느낌이었다면 세 번째 테마는 데카당스입니다. 제목처럼 좀 강렬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환상에 대한 효과들 같은 것들이 오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져오시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현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 게임과 같은 또는 그런 환상적인 체험 같은 것들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거기서 가져온 환상적인 컬러감이라던가 소재감을 조금 더 업시키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10대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젊은이들의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감은 거기서 가져오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격을 높여서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대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컬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환상적인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반사 효과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데요. 전반적인 베이스 컬러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버건디라던가 아니면 블랙라이트 컬러도 굉장히 깊이 있는 컬러감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사이버에서 가져오더라도 깊이 있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바로크라던가 예전에 그런 역사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로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사이버적이면서 미래적인 걸 동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소재를 보시면 뭐 구리라던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던가 메탈릭 코팅이라던가 그런 미러 효과, 좀 뭔가 엣지가 있는 효과. 근데 여기서부터 추구하는 것들은 엣지 있는 것들, 그래서 미래적인 환상을 줄 수 있는 효과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13, 2014년도에는 뭔가 메탈릭 효과 아니면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효과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매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테마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격하면서 형태감이 딱 정해진 느낌. 앞에서 소재 이 컬러에서 그레이 같은 컬러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형태감으로 이렇게 환상적으로 표현을 해줬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확고한 형태감, 뭔가 좀 더 엄격하고 완성도 있는 형태감을 통해서 오히려 가치를 줄 수 있도록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에 있어서도요. 뭔가 가죽이라고 해도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의 가죽이라던가 약간 그런 견고한 느낌이 내는 것들, 그리고 아크릴이라고 해도 조금 더 불투명한 효과가 있는 아크릴,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이런 효과를 가져가는 소재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이번에 이건 좀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사더라도 소비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낭비라는 게 단순히 싸구려를 많이 사들이는 이런 효과들이 아니라 아무리 비싸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의 재료들을 주는 것들이 소재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테마는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완화된 테마였다면 조금 더 강렬하게 가져가셔도 되는 테마예요. 그래서 좀 더 와일드한 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이 되는 좀 더 그런 울퉁불퉁한 텍스처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퍼 효과라던 것도 조금 더 퍼가 길어서 이렇게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을 가져간다던가 같은 블랙이라도 거친 느낌의 효과들을 줄 수 있는 좀 더 거친 느낌을 주는 소재들이 같이 사용됨으로 해서 단순히 매끈한 미래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말 뭐 바로크 시대에서 가져온 것 같은 그런 히스토리컬한 것도 아니면서 이런 미래적인데 또 와일드한 느낌까지 겹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 2014년도가 어려운 게요.
하나의 뉘앙스로 테마를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되게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이게 어떤 테마로 분류되기 되게 어렵게 표현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져다가 쓰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게 표현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 좀 더 그런 약간 중세의 셀틱 장식 같은 느낌들 있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데 중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 효과들을 정말 완벽한 대칭이 되게 또 굉장히 정확한 리핏, 굉장히 확고한 라인이 될 수 있도록 레이저 커팅을 사용한다던가 뭔가 좀 더 테크놀로지스러운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은 중세에서 가져오더라도 표현 방식은 굉장히 미래적으로 굉장히 기능적인 효과들로 보여주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전부터 물려온 듯한 정말 그런 전통 있는 것들을 잘 발굴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같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 말고 저렇게 미래적으로 과거를 가져온 것들이 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고 쉽게 만들어야 돼서 그래요. 뭔가 예전 거를 찾아낸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 새로 산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충분히 이걸 사서 본인에게 만족을 주지만 거기에 뭔가 스토리는 담겨 있도록 두 가지를 만족시키도록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테마 보시겠는데요. 이 디멘전이라는 테마는 동기화라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이 뜨면서 예전에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이 오면서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었고요. 온라인을 뭐 만나는 것도 온라인 통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면 온라인이 다 풀어지면서부터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겹쳐지고 있죠. 그래서 매장들도 온오프 결합 매장들 나오고 뭔가 알 수 없었던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안 드리는 건 동기화입니다. 다른 것들을 동기화시키는 건데요. 미래와 과거를 동기화시킨다던가 이 공간과 저 공간을 동기화시킨다던가 앞에 제 세션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 많이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실내하고 실내를 구분하지 않아준다던가 아니면 층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1, 2, 3, 4층이 아니라 중간에 막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층인지 모르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서 동기화시키는 거죠. 과거와 미래도 동기화시키고 바깥 정원과 우리 집안도 동기화시키고 아니면 굉장히 투명한 재질을 써서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보여요. 결국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기존에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동기화시키는 것들이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디어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하고 기술을 결합시켜서 동기화시키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컬러감에 있어서는요. 뭔가 좀 더 태고적인 감성을 가져가고 있는 컬러와 미래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컬러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런 컬러를 연상해봐라 라고 보통 디자이너분들한테 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컬러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루입니다. 블루는 굉장히 태고적인 느낌도 가져가고요. 동시에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도 가져갈 수 있는 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블랙을 대신해서 아까 왜 그린의 그런 그림자 컬러로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좀 더 약간 블랙스럽게 굉장히 짙게 사용해서 블랙스럽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보여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뭔가 태고적인 느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이 날 수도 이 중에 뉘앙스로 사용될 수 있는 컬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재감을 보시면요. 요즘에는 다른 성질을 결합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요. 구축적이라는 특성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약간 빳빳한 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약간 형태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소재가 조금 힘이 있어야 구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들 자체도 깨지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더 구축적이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들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축적인데 뭐 스폰지 소재야. 구축적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 구축적이라서 형태 딱 잡힌 줄 알았더니 안 잡았는데 푹 들어가 이런 느낌에 절대 하드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구축적인 형태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재들 딱 보면 이거 굉장히 딱 형태 가져가고 있는데 만져보면 축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보기와는 다른 성질을 가져가는 그런 소재들이 제안이 되고요. 그리고 유연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게 되면서 기존에 견고하다고 생각됐던 소재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견고하고 딱 단단하고 힘있게 딱 받쳐주는 것 같은 소재들인데 굉장히 유연함을 가져가고 있다던가 해서 숨겨진 유연성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더불어서 뭔가 그런 데코레이션도 이제는 제 동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와 과거, 바깥과 안 이런 것들 공간에서의 어떤 동기화도 중요하지만 2D, 3D 이런 것들 간에도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패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2D 세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이 2D로 나옵니다. 근데 3D 세대들, 어린아이들은 사고 자체가 3D로 된다라는 거죠. 문양도 단순히 평면이라고 해서 2D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문양들에서 있어서도 3D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그런 패턴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오늘 2013, 2014년도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당연시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프린팅 패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안 가져왔는데 이 테마에서만큼은 한 장을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런데요. 2D와 3D를 결합시키는 또는 3D를 2D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테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4가지 말고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가져가셔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뭔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구적인 것과 굉장히 동양적인 취미가 다르다 그랬죠. 서구들은 자꾸 느림의 미학으로 가려고 하고 동양은 앞으로 가려고 그래 발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소비자들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하던 미래를 보고 달려갔던 그런 약간 지식인들도 이제는 현재를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난다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뭐 접속해서 뭔가 그런 네트워킹 좋아하고 온라인 좋아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차단되기를 원하고 뭔가 취사 선택하기를 원하고 뭔가 다 바뀌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과 컬러 그리고 이런 소재들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2013년도,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2013, 2014년도는 디자인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베이직만 팔리고 이럴 때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가 죽었죠. 잘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는 디자인으로 원가는 안 높이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줘야 된다는 게 기업들이 가져가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